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누입니다. 오늘은 허니제 담유이가 호로라이브에 유쾌한 아람이를 표절했다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자주 하는 소린데 조누가 홀로라이브를 자꾸 호로라이브라고 발음한다고 해가지고 자꾸 뭐라고 하는데, 호로라이브가 정식 발음입니다. 본토 발음이야. 자꾸 헛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호로라이브라고 해. 홀로라이브는 발음도 못하는 조선징들이나 홀로라이브라고 하는 거지. 니들 받침 있다고 자랑하냐? 여러분 그딴 식으로 쪽발이들 무시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토 발음을 존중해 주시길 바래요. 새끼들 세종대왕님 빽 있다고 아가리 터는 거 굉장히 불쾌해요. 조선징은 비하 용어가 아니에요. 조선인이란 뜻이에요. 조선징. 너네들 일본인이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비하 발언이 되냐? 아니야. 조선징은 조선인이란 뜻입니다. 한국구진이 비하 발언이 되지 않죠. 칠곡구진 비하 발언. 중국인은 비하 발언이 좀 되긴 하네. 그쵸? 어쨌든 뭐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을 조선징이라고 하는 거는 비하 발언이 맞아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조선징이라고 하는 거니까. 자, 일단 허니즈의 담유이가 표절 논란이 터졌습니다. 키리누키 출신의 버튜버 허니츄러스가 버튜버 데뷔를 한 다음에 회사를 만들었죠. 그 회사가 바로 허니즈고 거기에서 데뷔한 애가 바로 담유이입니다. 일단 이 모델링이 호로라이브에 유키하나 라미를 표절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과연 이 두 캐릭터가 얼마나 비슷하길래 이런 표절 논란이 터졌는지 오늘 요거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봅시다. 얼핏 보면 닮았어요. 왼쪽이 조금 좀 리얼리티가 있다고 해야 되는지 조금 자세하거든. 뭐라 하지? 세부적으로 디테일 있게 그렸다고 하나? 이거는 조금 더 십덕스럽게 단조롭게 그렸죠. 조금 정성이 들어간 그림이라고 하면 왼쪽이고 조금 단조롭게 그린 거는 오른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유키하나 라미를 아는 사람은 이거 딱 보고 이거 유키하나 라미 따라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이거예요. 전체적인 컬러링이 비슷하죠. 이쪽이 조금 더 이제 뭐랄까 로리스럽고 왼쪽이 조금 더 야하다고 해야 될지 누님 캐릭터라고 해야 될지 그런 느낌이 들죠. 자, 일단 어떤 부분이 비슷하냐면 전체적으로 컬러링이 비슷하고 여기 따은머리 여기 있고 여기 머리 장식에 따은머리 요렇게 있죠. 그리고 이 어깨가 노출된 요 복장이 살짝 비슷하고 요 리본까지 비슷하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유키하나 라미를 아는 사람들이면 요걸 가지고 굉장히 흡사하다, 표절이 아니냐, 요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실제로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제보자의 제보자의 비밀은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네 이름 이야기해도 되냐 이러니까 살려만 달라 이러더라고. 내가 이 제보자 내가 말하고 싶은데 말은 못하겠고. 그렇죠. 자, 일단 이 버튜버 모델링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회사가 일러레한테 디자인을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디자이너가 알아서 다 만드는 경우도 있고 버튜버 의견을 묻고 너는 어떤 캐릭터를 원해? 어떤 디자인을 원해? 해가지고 버튜버한테 들은 다음에 디자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어떠냐? 이렇게 최종 확인을 받은 다음에 제작에 착수해가지고 데뷔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절 의혹이 생겼을 때 누가 이런 디자인으로 하기를 원했냐, 요거에 따라 가지고 책임 소재를 좀 회피할 수도 있어요. 일러레 잘못이다 혹은 회사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일러레가 그릴 때는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자기가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일러레의 잘못을 회피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놓고 회사가 얘랑 똑같이 그려줘, 얘 디자인에서 살짝 변경해서 그려줘 라고 요청하지 않는 이상은 일러레가 잘못을 회피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요 일러스트를 누가 그렸냐? 이 한국인 일러레인 326이라고 하는지 닉네임이 326이라는 사람이 그렸어요. 이 사람이 그린 작품 중에서 유명한 게 뭐냐면은
스텔라이브의 네네코 마시로. 방금 우리가 3D 라이브 봤죠. 네네코 마시로랑 그리고 이제 스타데이즈. 초키의 친정집이죠. 우리 초나의 친정집인 스타데이즈의 나츠키. 그리고 리액트 KR의 미도미도 마요. 요 사랑이죠. 사랑이랑 리액트 게이밍의 시로타의 토끼가 있다. 특히 조누가 방송에서 이 리액트 게이밍의 시로타의 토끼가 모델링이 진짜 이쁘다고 누누이 말했죠. 토끼가 진짜 이뻐요. 봐봐. 이게 장난 아니라니까. 모델링 때문에 내가 이뻐서 자주 보고 있거든. 존나 이쁩니다 진짜로. 어쨌든 이 퀄리티만 봐도 개쩌는 걸 알 수가 있고 기업들한테 의뢰를 받을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 일러레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거죠. 게다가 토끼짱은 굉장히 친한 파에다가 리액트 KR 애들 또 토끼짱 방송 가가지고 그 채팅도 치고 운영한테 KR 애들이랑 합방하고 싶다 이렇게 말도 하고 아마 조만간 리액트 KR 방송에서 얼굴을 비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근데 의아하죠. 마시로를 담당했다고? 마시로? 일러레란 말이야? 그러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거든. 왜냐? 한 번은 그래 조금 비슷할 수 있어. 그쵸? 그런데 두 번이나 호로라이브의 버튜버라 이미지가 비슷하다? 캐릭터가 비슷하다? 이러면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시로도 데뷔했을 때부터 이거 쿠로에 닮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야. 입고 있는 복장은 안 비슷하거든. 근데 머리색, 눈 색깔 이렇게 비슷하다 보니까 이거 사카마타 따라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요 담유이 터지면서 그러고 보니까 마시로도 비슷했는데 요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거죠. 일단 사카마타랑 비슷하냐 안 비슷하냐 보면 상당히 비슷하게 보이긴 해요. 복장이나 이런 거는 전혀 다른데 왜 사카마타랑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 눈 색깔 그리고 머리 색깔 이게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시로를 연기하는 아내 사람이 사카마타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놓고 사카마타 따라하는 스타일의 방송입니다. 대놓고 육수 장사를 이렇게 한다. 사카마타 보고 배운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카마타 방송을 본 사람들은 마시로 방송 보고 사카마타 따라하네? 라는 인식을 무조건 받는다니까. 그래가지고 마시로는 어느 정도 벤치마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더 마시로랑 사카마타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델링뿐만 아니라 아내 사람 또 사카마타를 이제 흉내내는 걸 의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시청자들이 더욱더 크게 느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어차피 일본어 모르는 놈들은 사카마타 방송 안 볼 거니까 한국에서 한국어로 방송하면서 한국인 상대로 사카마타처럼 해도 문제될 거 없다 요런 마인드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대만 놈들이 한국 노래 파쿠르 해가지고 지들 노래라고 쳐 부르는 거랑 똑같다 이거죠. 왜? 한국인 노래니까 한국 노래니까 중국 애들은 모른다 요런 생각이다 이거죠. 실제로 여전히 많이 따라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유명한 버튜버들 인기 있는 버튜버들이 있다. 그러면 저기 유럽에서 미국에서 따라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면 생각보다 모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빡빡 우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이거죠. 이거를 보고도 별로 안 똑같은데? 라고 할 수 있을까? 방송을 본 사람들은 알아요. 이거 조금 의도를 했구나. 어느 정도 사카마타 이미지를 차용하고 사카마타의 캐릭터를 흉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느낀단 말이야. 의도를 했어. 억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카마타의 컨셉이 인기가 많으니까 나도 저런 컨셉으로 해야겠다라는 의도가 있어가지고 만들어진 모델링이고 캐릭터 설정이고 방송 스타일인 겁니다. 근데 이거 이 정도로 이렇게 비슷하게 흉내내서 그리면은 같은 그림쟁이들끼리는 삔또가 좀 상하지 않겠나 라는 좀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바다 건너 나라의 일러레라서 모를 수도 있겠죠.
스텔라이브의 존재를 일러레가 사카마타 일러레 파세리죠. 파세리가 모를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알게 되면 그렇게 좋은 기분은 아닐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저런 식으로 따라 그려도 사실 별 문제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예시를 들어보자고. 자, 니케 마스란 캐릭터가 나왔어요. 이 마스란 캐릭터가 로망틱 메이드 스킨이 나왔는데 이거 딱 보고 사람들이 모두가 똑같은 사람을 떠올리죠. 다 떠올린단 말이야. 이거 누구야? 그쵸? 호쇼 마린을 떠올린다 사람들이. 호로라이브의 상기생 호쇼 마린 선장이죠. 17살이고 호쇼 마린 해적단의 선장이에요. 참고로 호쇼 마린 해적단의 선장인데 배가 없습니다. 알바에서 이제 배를 살 예정이고, 참고로 해적단의 선장인데 배멀미도 해요. 놀라운 설정이죠. 요즘에 알려나 모르겠네. 어쨌든 그런 설정이 있다. 그리고 요 친구를 보면 참 재밌는 캐릭터죠. 니케거든? 니케인데 복장이 병라망로 아니야? 나 이거 보고 어이가 없더라. 이거 병라망로잖아. 나 병라망로랑 콜라보한 줄 알았어. 병라망로 니케 콜라보인 줄 알았는데 병라망로가 아니라 니케더라. 이제 니케놈들이 웃기긴 해요. 대놓고 한 거잖아. 참고로 얘네들이 해적이 아니라 해군이라고 합니다. 자, 장난 아니죠. 야, 오히려 재밌는 것 같아. 해군 컨셉이니까 오히려 이런 식으로 군함 모야처럼 만드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표절은 아닙니다. 칸코레도 있고 병라망로도 있고 군함 모에는 해도 문제 없어요. 오히려 이런 패러디 물처럼 만들어가지고 더 화제도 되고 재밌죠. 어쨌든 해적되고 싶었는데 니케는 해군밖에 없어가지고 해군을 한 거라고 합니다. 해군 제복도 상당히 꼴려가지고 저는 굉장히 예쁘다는 생각 들어요. 게다가 컬러링도 그렇고 여기 장난기스러운 이 표정 봐. 이 표정만 봐도 이거 호쇼마린 생각이 많이 나요. 그쵸?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호쇼마린 아니냐 요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 자, 근데 확실한 거는 굉장히 꼴리는 캐릭터인 건 사실이다. 확실하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저 스킨 판매도 굉장히 잘 됐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뻐. 그쵸?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오타쿠 업계에서 캐릭터 디자인을 파쿠리 하는 거는 흔한 일입니다. 거의 일상에 가까워요. 오타쿠 업계에서 유행하는 캐릭터가 있다? 그러면 그 파쿠리 캐릭터가 오질나게 많이 나옵니다. 게다가 캐릭터 디자인뿐만 아니라 성격까지도 똑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게 잘 문제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면 서로 주고받고 얘도 누구 거를 뺏기고 쟤도 누군 거를 뺏기기 때문에 누가 원조인지 이제 주장하기가 어려워. 내가 원조인데 왜 내 거 뺏겼어 하더라도 얘는 저거를 뺏기긴 했어. 호쇼마린 뺏긴 건 확실해. 그렇지만 호쇼마린 또 누군 거를 뺏겼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를 삼기가 쉽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싱 수준이 아닌 이상은 이게 법정 논란으로까지 번지기는 쉽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고소까지 가는 경우는 트레이싱이거나 색깔만 바꾼 수준에 그냥 뺏긴 거 아닌 이상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거죠. 뭐 그 외에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예 그림체를 흉내내는 경우, 그거는 심각하게 문제가 돼가지고 논란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요즘에는 AI 학습 시킨 거 아니냐 요런 논란으로 나오겠죠. 옛날에는 직접 따라 그렸거든. 근데 요즘에는 AI 뚝딱이다 보니까 AI로 흉내내서 뚝딱 그린 다음에 자기가 리터칭 살짝 하면 안 들킬 수가 있다 이거죠. 어쨌든 간에 이러나 저러나 캐릭터 디자인은 오리지널 주장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니케의 마스티가 호쇼마린을 표절한 캐릭터라고 호로라이브가 주장을 하잖아. 고소를 한다고 치면 이게 어떤 부분이 표절인지를 주장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대충 호로라이브 입장에서는 빨간 머리, 해적, 미소녀 캐릭터의 설정을 가지고 구독자가 387만인 호쇼마린이 유명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저 마스티라는 캐릭터를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호쇼마린으로 인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표절이 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런데 이러한 소송들은 대부분이 무죄 판결이 납니다. 표절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무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체 왜 그럴까? 그쵸? 일단 이게 왜 무죄 판결이 나기가 쉽냐면은 사실상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런 것 때문에 그래. 미소녀 우주해적, 미니스커트 우주해적이라는 제목으로 발매가 됐고 애니메이션으로는 모레츠 맹렬 우주해적이란 컨셉으로 나왔는데 2008년도 작품입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미소녀 해적은 엄청나게 많아요. 장난 아니게 많습니다. 그 뭐더라? 엄마가 해적 다닌 것도 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쭉쭉 빵빵이 아니라 그 로봇 안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틀딱들한테 물으면 한 두세 개 나올 거야. 이처럼 이런 캐릭터 표절이 인정받기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너 내 캐릭터 표절했지, 호쇼마린 표절했지 이렇게 하면 그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미소녀 해적은 너도 뺏긴 거 아니야? 미소녀 해적이 얼마나 많은데 너도 뺏겼네 라는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표절로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호쇼마린 또 완벽하게 자기 오리지널 캐릭터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장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반박이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디자인의 캐릭터의 오리지널을 보장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장받기가 쉽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여해적의 모해와는 동서양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롤의 미스 포춘, 걔도 여자 선장입니다. 붉은 머리, 여자 선장, 튼실한 저탱이 이런 캐릭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호쇼마린이 내 거 뺏겼다 이렇게 주장하면 무조건 증거로 이거 나온다니까. 역사적으로 이런 캐릭터가 많은데 왜 여자 해적 선장이 니 오리지널이냐 이런 소리 나오면 무조건 무죄가 나온다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의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인정받기는 쉽지가 않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캐릭터 디자인 파쿠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바꾸면 되니까. 기본적인 설정, 선장, 빨간 머리, 그 다음에 뭐 안돼, 뭐 여러 가지 있잖아. 그런 해적 디자인을 차용해가지고 살짝 바꿔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어낸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오타쿠 업계가 이런 식으로 여러 요소들을 차용해가지고 모해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발전해 오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사실상 파쿠리에 굉장히 관대한 편이긴 합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트레이싱하고 뺏기고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살짝 변형해가지고 새로운 캐릭터를 만드는 거에 관해 가지고는 서로 크게 문제는 삼지 않는 편이긴 하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게 똑같은 버투버면 과연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그쵸? 일단 버투버 업계에서 비슷한 캐릭터들 굉장히 많습니다. 버투버 또한 캐릭터 산업이기 때문에 캐릭터가 비슷한 설정을 가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비슷한 설정이라도 그림체가 다르면 다른 캐릭터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게다가 뭐 비슷한 캐릭터라도 얘는 게임이고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캐릭터고 나는 실제로 인터넷 방송에서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쵸? 근데 실제로 같은 방송을 하는 경우에 그림체도 비슷하고 캐릭터도 비슷하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게다가 특히 마마가 같으면은 그림체도 흡사한데 캐릭터 설정도 비슷하면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뭐가 있어? 놀이 프로에 애들 있잖아. 얘네들 보면 살벌하죠. 놀랍게도 3명 다 다른 사람이고 각자 활동을 하는 버튜버인데 소속사가 같고 놀이 프로에서 이누야마 타마키가 다 똑같이 일러레를 담당했다 보니까 똑같이 생겼어요.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거죠. 왼쪽에서부터 미시로죠. 미시로 밀크 유주로라는 애였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사실 별로 문제가 안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러레끼리 서로 막 싸우거나 너 나 따라했지 라거나 아니면 팬덤이 이거 우리 옷이 베낀 거 아니냐 표절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싸울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회사가 직접적으로 문제를 삼고 걸고 넘어지고 고소하겠다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왜냐면 입증하기 어렵거든. 그냥 양심에 맡길 뿐인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대놓고 짝퉁 만드는 수준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오타쿠 업계에서는
파쿠리를 그냥 각자의 양심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쵸? 게다가 그림쟁이들은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받아요. 존경하는 일러레가 있고, 그리고 뭐 병라망로에서 신규 캐릭터가 나왔는데 얘가 이쁘다? 그러면 팬아트도 그리고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받아요. 뭐 인기 있는 컨셉이 뭔지, 큰 젖가슴, 무슨 금발의 머리, 인기 있는 헤어스타일, 컬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항상 인기 캐릭터 유행에 따라가서 오타쿠 캐릭터를 그리고 요러기 때문에 서로가 많이 무조건 떳떳할 수는 없어. 나도 어떤 그림한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파쿠리를 하더라도 당당하고 파쿠리를 당하더라도 별말 안 하는 거야. 그쵸? 게다가 주장을 한다고 해도 디테일을 따지면 이 파쿠리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조금씩 바꿔놨기 때문에 완벽하게 똑같진 않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차피 주장을 해봤자 본전도 못 찾고 그쪽 팬덤한테 욕 처먹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냥 양심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뭐 마시로, 회색 머리에 빨간 눈, 송곳니 그런 캐릭터 찾아보면 수십 명은 더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파쿠리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애매해요. 느낌은 비슷해. 게다가 마시로도 사카마타 흉내 내면서 장사를 하고 있어. 근데 뭐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뭐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팬들은 비슷하다고 느끼지만은 아니라고 지금 팍팍 우기고 있거든. 웃긴 건 뭐냐면 지금 나무 위키에 마시로가 사카마타 흉내 냈다는 이야기를 지웠더라고. 그러니까 스텔라이브 팬덤에서 어느 정도 언론 통제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영상 만드는 거야. 양심 없는 놈들 아닌 척하고 있는데 뻔뻔하긴 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캐릭터 오리지널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쿠리가 성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스텔견 놈들은 저기 왁천지들 욕하면 안 돼. 하는 짓거리가 사실 똑같아요. 팬덤의 규모가 커지면 항상 그렇게 되더라고.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유키하나 라미의 캐릭터 디자인 과연 오리지널일까? 일단 유키하나 라미는 하프 엘프라는 컨셉으로 기가 삐죽하죠. 엘프 기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쵸? 그리고 유키하나라는 뜻이 눈의 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눈송이를 우리는 꽃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단 말이야. 이 결정을 보면. 그쵸?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유키하나고 생긴 것도 이런 식으로 생겼다 보니까 이거 설녀 컨셉 아니야? 설녀 모해어 아니야? 이름에 아예 눈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설녀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유키하나 라미는 설녀 컨셉이 아니에요. 그냥 하프 엘프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밈이 됐다 보니까 사람들이 설녀 아니냐 이러니까 나 설녀 아니다 이래가지고 요 밈으로 결국에는 오리지널 가사도 나왔죠. 오리지널 곡을 부르는데 거기에 가사에 자주 착각 나가는데 저는 설녀가 아닙니다. 겨울은 니가떼란데스 이런 말을 합니다. 니가떼라는 게 뭐냐면 나 겨울 별로 안 좋아한다. 추운 거 싫어한다. 이런 의미거든. 저탱이는 원래 이 정도로 큽니다. 어쨌든 왜 유키하나 라미가 설녀라는 오해를 받냐면은 일본에서는 이미 많은 모해어가 진행이 됐어요. 생물, 무생물 가리지 않고 청소기, 핸드폰, 바퀴벌레 뭐 여러 가지를 모해합니다. 요즘에는 말이랑 군함 모해가 유명하죠. 병라망로, 칸코레, 우마무스메 등등. 그렇죠? 그래가지고 당연히 요괴들 모해화도 나와 있고 설녀도 요괴기 때문에 당연히 이미 모해화가 오래전부터 진행된 요괴들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왼쪽에 일러스트는 지옥선생 누베의 메인 히로인이 유키온나, 설녀 유키메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설녀 모해화는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백발이거나 눈 색깔 파란색 빛깔의 머리 색깔을 가졌거나 이러면은 유키온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유키온나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유키하나 라미가 파란색 장발의 헤어다 보니까 이름 또 유키가 들어가네? 그러면 이거 설녀 컨셉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파란색 머리 색깔의 장발이다
이러면 다 설녀라고 받아들이고 이 설녀 컨셉으로 캐릭터를 디자인하더라도 파쿨이라고 욕은 잘 안 먹는 편입니다. 왜냐면 이 전래동화에 등장하는 요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괴를 모해화했다고 하면 뭐 어떤 캐릭터를 등장시켰다고 해도 둘 다 설녀 모해화니까 문제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뭐 어떤 작품에 엘프를 모해화한 캐릭터가 나왔다고 하잖아. 그러면 그거를 뭐 소드 아트 온라인의 엘프를 파쿠리했다, 제로의 사형마의 엘프를 파쿠리했다, 이런 말 안 나오잖아. 왜? 엘프라는 컨셉을 갖고 만들어진 캐릭터이기 때문에 비슷할 수도 있다, 금발의 기가 삐죽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유키하나 라미의 컨셉이 엘프임에도 불구하고 설녀랑 비슷한 디자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오타쿠 업계는 모해화를 하면서 다양한 장르의 것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이제 오타쿠 캐릭터를 만드는데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미 수십 년 동안 해온 짓거리이기 때문에 이런 파쿠리에 조금 느슨한 편이다 이거예요. 자, 오늘의 결론은 뭐냐? 일러레들은 남의 그림에 영향을 자주 받는다. 캐릭터 디자인은 파쿠리가 성행하고 있고 트레이싱 정도로 진짜 노골적으로 따라 그리는 거 아닌 이상은 크게 논란이 안 되는 편이다. 그리고 비슷하긴 한데 그걸로 뭐 호로라이브가 문제 삼지는 않을 거다. 호로라이브도 남의 거 많이 뺏깁니다. 호로라이브도 병라막 놓고 뺏긴 걸로 유명해요. 한 몇 년 전에 문제됐던 게 그 페코라가 그거 제수복 입고 한번 컨텐츠를 했잖아. 그게 병라막로에서 캐릭터가 제수복 입고 한번 했단 말이야. 그거 그대로 갖다 뺏겨가지고 신인상 만들어서 엄청나게 논란이 됐었어요. 어쨌든 이 담유이가 유키하나 라미 모델링에 영향을 받은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마시로도 사카마타 쿠로에의 영향을 안 받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쵸? 근데 이게 완전하게 표절이라서 법적 논란이 될 거다, 그렇지는 않을 거다. 오타쿠 업계에는 요 정도 영향을 받은 디자인은 흔하기 때문에. 그쵸? 그래가지고 오히려 오타쿠 업계에서는 닮은 캐릭터로 뭐 모음집을 하거나 그런 것들도 많아요. 어쨌든 영향을 받은 거는 부정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또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